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인문학 시간처럼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옆에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이오스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사토시 비전, 우리 크레이그가 만든 스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홀드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라면 관심을 끄십시오. 어차피 그걸 쳐다봤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부러울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아쉽죠. XRP도 저만큼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지 않다면 그 이상으로 더 가서 XRP 이거 스캠 아니냐, 아 나 죽겠네, 나 죽네, 답답해 미치겠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렇게 해봤자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스스로를 위로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로 펌핑, 갑작스럽게 가격이 오른 펌핑은 그 암호화폐의 펀더멘탈한 그런 가치가 없다면은 그건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미 2017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일찍 시작하신 분들도 경험을 하셨죠? 그렇게 펌핑돼서 쑥 올라가면은 그거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물론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암호화폐 또는 뭐 그게 상품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 가격이 갑자기 오른 친구의 펀더멘탈한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친구라면 갑작스럽게 올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그런 펀더멘탈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1등인 비트코인조차도 실제 유스케이스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객관적으로도 그나마 XRP가 실제적으로 필리핀과 멕시코에 송금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XRP가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현재 볼륨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래가 그래도 앞으로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런 쪽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평소 때처럼 알짜 뉴스로 소식들 간단히 다루고 지지고 볶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얘기들,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제 뉴스 시간에 다루지 못한 것들을 함께 얘기 나누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 젠드페이, 레이셔널 FX라는 영국에 있는 핀테크 업체가 지금 현재 리플의 고객으로 돼 있고, 리플사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젠드페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얘네가 캠페인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수수료, 프로모션이에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기간, 어떤 제품이 출시해서 또는 어떤 제품이 뭐 몇 주년 되거나 이랬을 때 약간 고객들한테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서, 야,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비스가 지금은 원래는 뭐 수수료 1%였으면 지금은 0%, 여러분들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런 기간들을 행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젠드페이가 지금 그 행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높이 수수료 없이 그냥 돈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곧 진행을 할 예정으로 제가 봤어요. 사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거나 또는 6월 초에서 6월 초 한 뭐 일주일이든지 그런 기간을 갖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라는 사실이죠.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리플사 솔루션으로 바탕이 되는 이 솔루션이 지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는 그거를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래요. 젠드페이가 여러분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셔널 FX가 나중에 분기 보고서 본인들이 이 솔루션을 활용한 수익이라던가 이 솔루션을 통한 어느 정도 그 본인들 고객의 사용량 증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스리슬쩍 봐갖고 와 과연 리프사 솔루션을 쓰기 전과 쓴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죠.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리프사 솔루션이 실제적으로 그냥 리프사의 입방정에서 나오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리프사가 만든 솔루션들이 실제 금융기관들이 썼을 때 얼마나 이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그 중동 지방에 있는 2개 은행은 우리가 그 분기 보고서를 봤습니다. 걔네들 인터넷 뱅킹을 통한 수익이 급상승했어요. 1분기 만에 18%, 17% 이렇게 수익이 증대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분기는 3달입니다. 3달 만에 그 전분기보다 수익성이 18%나 상승한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봤지만 이 영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레이셔널 FX 역시도 만약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 성과를 이제 객관적인 페이퍼로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식 같이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인터뷰를 다 보진 않을게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혀 있는 대로 UAE 익스체인지는 여러분 리플렛 멤버고요. 그리고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외환시장 거래까지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은행은 아니에요. 금융기관은 맞는데 약간 외환시장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주로 돼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이 친구들 재밌는 게요. 2018년 초에 리플렛 멤버가 됐습니다. 그때 리프사 같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슉슉슉 했죠. 해갖고 고객이 됐는데 한동안 조용하다가 작년 4분기 때쯤부터 이들이 이제 바로 엑스커런트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관련된 소식이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피셜로 이 UAE 아랍에미리트 익스체인지의 CEO 입을 통해서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했죠. 거기에서 한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XRP를 쓰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컨펌이 됐어요. 참고로 이 시기는 올해 4월입니다. 뭐 한 달 반 정도는 지나기는 했어요. 이 시점 기준으로는 XRP를 안 쓰고 있다. 왜냐면은 이유는 여기 있다고 합니다. 레귤러토리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XRP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이유 때문에 못 쓴다는데 규제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바꿔주면 이 친구들은 쓸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재밌는 사실이죠. 규제만 정리되면 이 친구들은 쓸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신에 엑스라피드는 안 쓰지만 리플렛은 쓰고 있다고 했죠. 현재 리플렛은 여러분들, 현재의 리플렛은 페이먼트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데이비드 슈왈츠도 밝힌 내용이에요. 공식적으로. 페이먼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리플렛 멤버들은 누구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리플사가 하려는 것, 그리고 리플사가 만든 솔루션 등을 자세히 알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실이죠. 리플렛 멤버가 됐다는 얘기는 엑스커런트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리플렛은 페이먼트 네트워크고 그 페이먼트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연결되려면 당연히 페이먼트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리플렛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죠? 엑스커런트입니다. 최소한 엑스커런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아마 기사나 이런 데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리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리플사가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 뭘 하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는데, 리플렛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12월 또는 올해 초쯤에 어떤 기사들이 많이 떴죠? 막 컨버저스라는 기사가 떴었죠. 기억하시나요?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 엑스비아, 이 세 가지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그 표현을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 리플사가 그거를 하고 있는 흔적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따가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리플렛은 페이먼트 뿐만이 아니라 세틀먼트까지 가능한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공하게 되면 스위프트를 대체해버리겠죠. 저리가 스위프트 발로 뻥 차고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겠죠. 아, 상상만 해도 되게 신난다. 하루에
규모 말씀드렸죠.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몇 조 달러였죠? 10조 달러인가? 예, 하루에 그 스위프트 처리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신나죠. 자, 그래서 이 UA 익스체인지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 몰랐는데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랑 역사적으로는 좀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졌지만 어쨌든 이 일본에 있는 XRP 커뮤니티 사람들이 참 정보력도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리프사 홈페이지에 뭐가 생겼냐면 요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자, 떠라 화면. 되게 느리네. 떠주세요. 큐. 뜰 생각을 안 하죠? 뜨면은 다시 돌아가 있네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런스온 리플 페이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런스온 리플이라는 이 상표는 어디에 붙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젠드페이라던가 시아은행이 만든 이지라는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그런데 리플사의 솔루션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면은 리플사 솔루션 기반이라는 의미로 런스온 리플이라는 트레이드마크가 달리죠.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홈페이지에 이거를 안내하는 게 생겼습니다. 열린 것 같은데 가보죠.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런스온 리플. 쭈쭈쭈쭈쭈 내려가면은 이렇게 런스온 리플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공개적으로 NDA가 아니란 얘기죠. NDA 없이 공개적으로 밝힌 리플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머니 트랜스퍼 솔루션들입니다. 또는 고객이죠. 12개 공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코인원이 있는 게 참 재밌는데 코인원이 이름을 올렸네요, 여기. 왠지 반갑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고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국내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다 보니까 친근감이 더 느껴지죠. 굉장히 반갑네요. 여기서 이름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체크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여기에 이렇게 리플사 솔루션 기반으로 돌아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여러가지 뭐 웹페이지 상에서 돌아가는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 그 솔루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리플사의 고객이 누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솔루션으로 활용하는,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고객들은 누구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데 되게 재밌겠죠. 알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정보들을.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시아은행이 요즘에 이 친구들 한동안 조용하다가 왜 요즘에 떠들어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정보를 자꾸 뱉어내고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은 시아은행 트위터인데요. 자,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위에 외국 친구가 뭐 오늘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나는 XRP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인데 엑스라피드 니네 쓰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트위터로 올리니까 시아은행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가 XRP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은,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싶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we still not use XRP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XRP 시스템, XRP 시스템이 이제 뭘 가리키는지 약간 모호하긴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여전히 XRP 시스템을 쓰지 않는다. 와이어 트랜스퍼, 그러니까 모니 돈을 보낼 때. 근데 뒤에 단서가 이렇게 붙습니다.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뭐죠? 코워크,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 코워크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From Japan to Thailand, 일본에서 태국으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로 코워크하는 거 빼고는 안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일본에서 태국으로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협력하는 거는 XRP 시스템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약간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이 친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단어 선택을 XRP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모호한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범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XRP 시스템이, 이 친구가 얘기한 XRP 시스템이 그냥 엑스커런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엑스커런트라고.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네가 XRP 시스템, 그러니까 엑스커런트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 여전히 엑스커런트를 쓰고 있지 않다. 와이어 트랜스퍼에. 대신에 일본에서 태국으로 가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코어크는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 친구가 얘기한 XRP 시스템이 엑스커런트를 의미한다고 하면 지금 일본과 태국 사이에만 엑스커런트를 쓰고 나머지는 이 엑스커런트 활용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XRP 시스템 말한 게 엑스커런트를 지칭한다면. 하지만 엑스커런트 일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런선 리플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죠. 빠람빰빰빰빰빰. 런선 리플 어딨지? 여기 메뉴에는 안 만들어줬네요. 뭐 히든으로 감춰놨어 자꾸. 진짜 왜 이런 거 히든으로 감춰놓지? 메뉴에서 안 보이네요. 자, 갑시다. 자, 왜 이게 엑스커런트 가능성이 낮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시암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일본 구간까지만 쓴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쓰는 거는 확실합니다. 뭐 일본 구간까지만 쓴다고 하면은 하나 이상은 쓰는 거니까 여기 이름을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둘이 연결이 돼 있어요. 코인원은 여러분 은행이 아닙니다. 코인원 은행이 아니에요. 코인원은 페이먼트 시스템 뭘 써야 되죠? 엑스커런트 갖고 있잖아요. 그것만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코인원이 스위프트 메시지를 이제 코드를 할당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면은 얘네가 막 코드를 제공하면서 고객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한 걸로 미뤄봐 스위프트를 안 쓰고 있을 거고, 당연히 굳이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에 엑스커런트를 쓰고 있고 지금 리플렛 멤버들이랑만 연결하고 있는데 스위프트를 쓸데없이 돈을 지불해가면서 그 비싼 거를 갖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물론 제가 코인원 내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황상 이렇게 합리적인 추리만 가능한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정보를 들이대더라도 코인원이 스위프트를 쓰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1%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원은 가보면요, 크로스 여기 있죠. 자, 이 친구들 보시면은 홈페이지 가면은 한국어로 체인지 하고요. 자, 태국으로 이제 받는 거를 하면은 나오겠죠. 서비스 안내 누르고 따라따 바로 나와주시고 태국 누르고요. 자, 태국 누르고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자, 은행 계좌로 돈 넣는 거는 수수료 1%에 최저 5,000원. 이용 가능 은행? 시암이 나오겠죠? 시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일단 리플렛 멤버들이 막 보입니다. 이것도 CIMB도 리플렛 멤버죠. 미주호뱅크도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은행인데 여기에 이제 그 현지 지점을 만든 거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차티드 보이죠? 시아문은행 왜 안 보이지? JP모르건 체이스도 있네. 자, HSBC, 빠밤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이고요. 뱅크 오브 차이나도 보이고 시암이 여기 보이네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심지어 아래 방법을 하면 프리 트라이얼이라고 돼 있나요? 무료인데 이걸 쓰는 게 수수료 빵원이네. 이용 가능 은행, 시암도 들어가 있죠. 여전히. 자, 지금 이걸 봐서는 스위프트 코드 없이 시암은행, 태국에 있는 은행들한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도 엑스커런트를 활용한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우리는 그러니까 리플사와 이제 리플렛 또는 이제 뭐 XRP라던가 이런 시스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리플사가 하려는 것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분별이 가능해요.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XRP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게 엑스커런트를 지칭한다면 이 뒷부분이 말이 안 되게 됩니다. 이미 코인원이랑 연결한 게 있는데 일본에서 태국 구간밖에 안 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XRP 시스템은 결국에 엑스라피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엑스커런트는 아니니까요. 자, 이러면은 말이 되는데 이 XRP 시스템을 엑스라피드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뒷부분 결국에 일본에서 태국 구간은 쓴다는 얘기로 되어버립니다. 전에도 이 맥락의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처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게 태국의 그 시아문의 공식 트위터가 일본 태국 구간에 엑스라피드 쓴다처럼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두 번째예요.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관련 정황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11월 15일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때 브래드 갈링하우스 즉 리플의 CEO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아문행은 디지털 에셋을 쓴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XRP인지 아닌지 얘기 안 했지만 예.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합쳐서 어느 정도 정황상 가능성 높은 거를 추려낼 수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일 100%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오피셜로 얘기할 때 그게 가능하겠죠. 지금처럼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엑스라피드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날 게임이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면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엑스라피드라고 얘가 물어봤어요. 엑스라피드 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엑스라피드를 지칭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문맥상. 자,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메나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들? 중동과 플러스 북아프리카 지역. 그걸 합쳐서 메나 이걸로 하거든요. 미들 이스트 앤 NA니까 노스 아프리카 해갖고 방금 말한 두 지역을 합쳐서 메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전 모임 했었죠. 그게 뭐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출연했던 뭐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출연했던 사람 중에 지금 보시는 여자분이 그 비트 오아시스라고 두바이 즉 아랍에미리트죠. 두바이 거기서 비트 오아시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짝 미리 봤는데 2014년에 설립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 우리와 관련 있는 사실 몇 가지만 소개를 더 시켜드리면 작년 1월쯤에 XRP를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XRP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리플 리전 모임 때 출연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다른 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거라 별도로 소개를 안 하고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직접 듣고 싶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시간 많으실 때 들어보면은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여자분이 패널로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얘기를 했어요. 리플사가 명확한 유스 케이스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리플사가 하는 거 그리고 XRP를 통해서 더 빠르고 더 간단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이걸 통해서 하려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얘도 되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약간 뉘앙스는 그래요. 자기도 여기에 약간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처럼 참여하고 싶다는 의미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뉘앙스를. 그래서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혹시 이 비트 오아시스가 아랍에미리트권에 있는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될 생각이 있는 거거나 또는 이미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서 나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밝혀지겠죠. 만약에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되거나 곧 또는 이미 파트너 거래소거나 이러면 조만간 밝혀지겠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전 모임에서.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
비트루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링크를 남겨놨는데 제 걸로 하셔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주변인들 지인들과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으면 지인들과 같이 이걸 하세요. 보니까 한 분 한 분 가입할 때마다 추천받을 때마다 XRP 5개씩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얘네가 만든 본인들의 바이낸스 코인처럼 이제 비트루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에어드랍을 시작하는데 그게 XRP랑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수량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 몇십 개라도 그러신 분들은 시간을 약간 들여서 가입하셔갖고 서로 추천을 해주고 서로 에어드랍 받아갖고 XRP로 교환해서 수량을 늘리시는데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공유 드렸던 내용인데 참고하십시오. 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카바레스가 여러분들 IP 서밋 2019 때 스위치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P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 세 개 간에 서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통해서 라이브로 슉슉슉 마치 프로그레스 바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 로딩할 때 특히 이제 게임 때 이런 게 많이 쓰이는데 이 프로그레스 바가 막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치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 되는 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것도 라이브로 마이크로 페이먼트 통해서 이렇게 IP 통해서 서로 수합이 되거든요. 라이브로.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워렌 폴 앤더슨 바로 엑스라피드 매니저 리플사 이제 주요 개발자 중 하나죠. 이 사람이 이거는 킬러 앱이 될 거다. 인터레저에. 왜냐면 인터레저 자체가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수합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거. 그 다리를 통해서 실제 구현을 한 거죠. 이제 암호화폐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갖고 뭐 이제 달러라던가 이런 것들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구현만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핵심만 쭉쭉쭉쭉 추려갖고 소식들을 다뤄봤는데요. 우리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휴식 시간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부 순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1부 순서 때 다루지 못했던 뉴스 그리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만 휴식하도록 할게요.